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고객의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정유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웹 워크로드의 클라우드 프론트로 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클라우드 프론트가 활용하는 글로벌 엣지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웹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프론트로 전환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과 실제 활용 가능한 사용 사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로 전환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많이들 CDN이라고 부르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450여 개의 접속 지점을 통해 낮은 대기 시간과 높은 전송 속도로 안전하게 컨텐츠를 전송 가능하기 때문에 웹사이트, API, 미디어 스트리밍, 패치 및 업데이트 배포 가속화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com,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또한 정적 컨텐츠 캐시, 미디어 스트리밍의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가 450여 개의 접속 지점, 즉 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글로벌 엣지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최종 사용자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컨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현재 48개국 90개가 넘는 도시에서 450개가 넘는 팝으로 구성된 AWS 글로벌 엣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팝은 총 13개의 중간 캐시 계층 역할을 하는 리전별 엣지 캐시와 최종 사용자로부터 가까운 위치에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450개 이상의 엣지 로케이션으로 구성됩니다. 국내의 경우 현재 총 6개의 엣지 로케이션과 1개의 리전별 엣지 캐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은 전 세계를 포괄하는 수만 개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완벽한 중복성을 지원하고 다중화되어 있는 100기가비트 병렬 네트워크 백본을 통해 AWS 리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마존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는 일반 퍼블릭 인터넷 대비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로 웹 워크로드를 전환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안, 성능, 비용에 대하여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떠한 보안적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프론트가 제공하는 기본 보호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AWS 매니지드 서비스 중의 하나로 인프라스트럭처나 플랫폼 레벨을 보호하는 고객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시면 알려진 모든 L3, L4 계층의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HTTP, HTTPS 트래픽만 허용하므로 UDP 기반의 공격은 기본적으로 차단되며 TCP 기반의 싱플러딩 공격은 별도의 심프로시를 통해 모두 차단됩니다. 또한 모든 패킷을 실시간으로 검사하여 유효하지 않은 패킷이나 공격 벡터가 감지된 패킷을 지연 없이 바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규모 디도스 공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HTTPS를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제공하는 예시와 같은 클라우드 프론트.net과 같은 엔드포인트 도메인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만약 별도의 커스텀 도메인을 이용하실 경우 아마존 서티피킷 매니저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하여 클라우드 프론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용할 TLS 버전을 제어할 수 있어서 오래된 버전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접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NI를 지원하고 만약 SNI를 지원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환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용 IP 기반으로 HTTPS 통신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는 접근 제어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텐데요. 최종 사용자들이 접근을 제어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클라우드 프론트는 사인드 URL, 사인드 쿠키 기능을 통해서 승인된 최종 사용자만 특정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료 컨텐츠에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허용, 차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AWS 와프,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EC2, ELB,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AW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라우트 53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목표로 하는 더 정교하고 더 큰 규모의 공격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가 가능한 쉴드 어드밴스드와 통합하여 다양한 접근 제어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용된 특정 리퀘스트 헤더의 레퍼러에서만 접근하도록 설정하거나 특정 IP 대역에서만 접근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오리진 접근 제어입니다. 보안적인 이유로 오리진은 클라우드 프론트 외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바라보는 오리진이 S3라면 오리진 액세스 아이덴티티 혹은 오리진 액세스 컨트롤을 통하여 S3의 클라우드 프론트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S3가 아닌 다른 AWS 리소스가 오리진이라면 클라우드 프론트의 매니지드 프리픽스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리진이 AWS의 ALB라면 ALB의 시큐리티 그룹에 클라우드 프론트의 매니지드 프리픽스 리스트를 등록하여 손쉽게 접근 제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오리진의 요청 시에 특정 커스텀 헤더를 추가하여 해당 헤더를 기반으로 오리진에서 유효한 요청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요청을 보낼 때 민감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플레인 텍스트로 보내는 것이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고객이 제공한 공개키를 활용하여 해당 파라미터를 암호화하여 전달하고 개인 키를 통해서만 복호화하는 필드 레벨 인크립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기능과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능들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보안 관점에서의 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성능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시 최적화입니다. CDN을 활용하는 가장 큰 성능적 이점은 사용자의 요청을 원본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가까이에 있는 응답의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요청된 컨텐츠가 캐시된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캐시된 컨텐츠는 오리진과의 통신으로 발생하는 추가 지연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응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 최적화는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캐시 서버 내 각 역할별로 계층화하여 캐시 동작을 최적화합니다. 레이어 1에서는 TCP, TLS 연결을 담당하며 AWS 와프와의 연동 및 일부 핫 컨텐츠에 대한 캐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이어 2는 실제 메인 캐싱 역할을 하게 되며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로 요청이 전달될 때 캐시키 기반으로 컨시스턴트 해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컨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캐시 서버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클라우드 프론트는 중복된 캐시를 최소화하여 캐시 볼륨을 최적화합니다. 이는 결국 캐시 히트율을 증가시켜 성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레이어 3는 중간 캐시 계층인 리전별 엣지 캐시 혹은 오리진과의 연결을 관리하며 컨텐츠 압축을 담당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프론트에는 중간 캐시 계층인 리전별 엣지 캐시가 존재합니다. 리전별 엣지 캐시는 엣지 로케이션과 오리진 사이에 위치하며 개별 엣지 로케이션보다 훨씬 더 큰 캐시 볼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엣지 로케이션에서 캐시 미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청은 바로 오리진으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 캐시 계층인 리전별 엣지 캐시로 전달이 되어 한 번 더 캐시 여부를 확인하여 캐시 히트율을 더욱 개선할 수 있습니다. 캐시 히트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프론트의 오리진 쉴드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오리진 쉴드는 중간 캐시 계층을 추가하여 캐시 히트율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오리진 서버가 위치해 있고 한국의 리전별 엣지 캐시를 오리진 쉴드로 지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본에 위치한 최종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발생한다면 해당 요청은 일본 엣지 로케이션으로 처음 인입되고 캐시 미스가 발생할 경우 일본의 리전별 엣지 캐시로 요청이 전달됩니다. 일본의 리전별 엣지 캐시에서도 캐시 미스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요청은 한국의 오리진으로부터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리전별 엣지 캐시로 전달되어 한 번 더 캐시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기에서도 캐시 미스가 되면 최종적으로 오리진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캐시를 기반으로 한 성능 개선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캐시를 할 수 없는 동적 컨텐츠의 경우는 어떻게 성능을 과속할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 프론트는 엣지 로케이션에서 커넥션 터미네이션을 지원합니다. 만약 오리진이 AWS 리소스일 경우 최종 사용자는 인접한 엣지 로케이션까지만 퍼블릭 인터넷을 경유하게 되고 엣지 로케이션부터 오리진까지는 AWS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성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리진이 AWS 리소스가 아닐 경우 클라우드 프론트 오리진 쉴드를 오리진에 가장 가깝게 위치시켜 AWS 글로벌 네트워크 가속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프론트는 오리진과 연결된 커넥션을 재사용함으로써 커넥션이 맺어질 때마다 발생하는 TCP, TLS 커넥션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커넥션을 재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이미 확장되어 있는 TCP 컨제스션 윈도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커넥션이 처음 맺어지고 TCP 혼잡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되는 슬로우 스타트 과정을 매번 거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동적 컨텐츠의 경우도 인접한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TCP, TLS 협상 지연을 최소화하고 엣지 로케이션과 오리진 사이에서 커넥션 재사용, AWS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가속을 통해 성능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스트 마일 네트워크 구간에서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어떤 이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보통 최종 사용자와 엣지 로케이션 사이의 네트워크 구간을 라스트 마일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엣지 로케이션에서 TCP, TLS 커넥션 터미네이션을 수행합니다. 즉, 클라우드 프론트의 450개 이상의 엣지 로케이션은 최종 사용자에게 가깝게 위치하여 TCP, TLS 연결 협상 시에 이동해야 하는 거리를 단축시켜 줍니다. 우측 상단의 글로벌 소셜 디스커버리 앱 틴더의 성능 개선 사례는 클라우드 프론트로 얼마나 커넥션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클라우드 프론트는 HTTP2, HTTP3를 지원하며 프로토콜상에서 제공되는 성능 개선 이점을 라스트 마일 네트워크 구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CP 혼잡 제어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BBR을 지원하여 패킷 로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퍼블릭 인터넷 환경에서 더욱 개선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Gzip, 브로틀리 압축을 제공하여 전송해야 하는 사이즈 자체를 줄여서 보다 빠르게 최종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능 면에서의 이점을 알아보았는데 마지막으로는 비용 관점에서의 이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본 가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 HTTPS 요청 건당 요금이 있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데이터 전송 요금이 있습니다. 해당 요금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배포 시에 전체 엣지 로케이션을 활용할지 아니면 북미, 유럽만 사용할지에 대한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와 오리진 구간에 송수신되는 데이터 전송 요금이 있습니다. 하단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AWS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를 오리진으로 활용한다면 오리진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로 향하는 DTO에 대한 과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12개월 이상 월별 최소 10TB의 DTO가 발생하는 고객이라면 EC2의 리저브드 인스턴스와 같이 약정을 통한 할인이 가능한 사용자 지정 요금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응답을 엣지 로케이션에서 수행하게 됨으로써 오리진 오프로드를 통한 비용 절감이 됩니다. 정적 컨텐츠의 경우 캐시로 인한 오프로드를 극대화하여 오리진의 네트워크와 컴퓨팅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적 컨텐츠의 경우 오리진과 연결된 커넥션을 재사용함으로써 커넥션 관리에 대한 원본 부하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몰려오는 이벤트 시기에도 원본 리소스를 적절한 용량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프론트의 전환 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점 외에도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련 사용 사례가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자주 사용하는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례는 캐시입니다.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컨텐츠, 예를 들면 CSS, JS, 이미지의 경우 캐시하도록 설정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캐시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동적 컨텐츠는 어떨까요? 캐시를 적용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 최초 접속 시 여러 개의 국가명으로 구성된 컴버박스 중 대한민국을 선택하면 해당 국가 코드를 쿠키 값에 적용하도록 한 다음 쿠키 값을 읽어 인덱스 페이지를 로딩하는 웹페이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쿠키 값의 국가 코드별로 페이지는 다르게 구성되지만 국가 코드별 응답 결과가 동일하다면 동적인 컨텐츠이지만 캐시 가능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겠죠. 이를 위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캐시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캐시 설정의 화면입니다. 얼마 동안 캐시할 것인가에 대한 TTL, 캐시키, 압축 포맷 설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캐시키 부분입니다. 캐시키는 캐시에 있는 객체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사용자 요청이 클라우드 프론트로 인입됐을 때 동일한 캐시키를 갖는 객체가 있다면 캐시에 있는 해당 객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의 캐시키에는 클라우드 프론트 도메인 이름, 요청된 객체의 쿼리 스트링을 제외한 URL 경로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리퀘스트 헤더에 있는 값과 쿠키, 쿼리 스트링의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예제에서는 쿼리 스트링의 모든 값은 캐시키에 사용하지 않는 대신 모바일 유저이면서 쿠키 중 컨트리의 값을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제와 같이 국가별 특정 페이지의 응답값이 동일하다면 다음과 같은 설정으로 요청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지만 캐시 설정을 하여 정적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캡처된 화면은 오리진 리퀘스트 폴리시 생성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는 오리진으로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전달할 때 쿼리 스트링과 도메인을 제외한 URL 경로, 리퀘스트 바디, 호스트, 유저 에이전트와 같이 모든 오리진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HTTP 헤더만을 포함합니다. 거기에 왼쪽에서 지정한 캐시키에 포함되는 쿼리 스트링, HTTP 헤더, 쿠키는 오리진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보통 오리진 리퀘스트 폴리시에는 오리진 요청에는 포함하지만 캐시키에는 포함하지 않을 정보를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세션 아이디에 따라 사용자 개인화된 페이지를 받는다고 할 때 쿠키 값의 세션 아이디를 포함하거나 오리진 측의 최종 사용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가 자동 생성하는 헤더들을 추가하여 해당 정보들을 사용자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전환에서 보안 부분을 설명했을 때 사용자 접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접근 제어를 통해 아무나 컨텐츠에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특정 리전이나 AWS 와퍼와 접목시켜 IP 기반으로 접근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례는 오리진 장애 시 대응 방안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여러 개의 오리진을 묶어 오리진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오리진 그룹에 오리진 A와 B가 있고 기본 오리진을 오리진 A라고 설정했을 때 사용자 요청에 대해 오리진 A에서 에러 상태 코드를 반환하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자동으로 보조 오리진으로 설정된 오리진 B로 동일한 요청을 보내고 해당 응답을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네 번째 사용 사례는 헤더 조작입니다. 웹 워크로드를 구현 시 원본에서 내려주는 응답 헤더를 조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로스 오리진의 요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CORS, 웹사이트에 강제적으로 HTTPS 프로토콜만 사용하도록 하는 Strict Transport Security와 같은 시큐리티 헤더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헤더 조작을 위해 클라우드 프론트는 응답 헤더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에 직접 로직을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클라우드 프론트의 콘솔, AWS SDK, AWS CLI를 통해 간편하게 구현 가능합니다. 그 외에 커스텀 헤더를 추가할 수 있고 특정 리스폰스 헤더 제거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청을 수신할 때 컨텐츠가 캐시에서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연결, 응답 프로세스의 각 단계의 경과 시간 등의 세부 성능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타이밍 헤더 또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프론트 동작과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동적으로 원본을 선택하는 사례입니다. 복잡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 완전히 프로그래밍 가능한 서버리스 엣지 컴퓨팅 환경을 엣지 로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람다 엣지를 통해 사용자 요청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원본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사용되는 S3 리전은 서울이지만 사용자 컨트리 정보 기반으로 더 가까운 S3 리전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람다의 엣지를 활용한 동적인 오리진 선택을 위한 다양한 예제 함수가 마련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용 사례는 URL 리디렉션과 다시 쓰기입니다. 사용자 요청에 대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URL 리디렉션과 또는 다시 쓰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에서 코드를 실행하여 지연 시간이 짧고 성능이 뛰어난 람다의 엣지 또는 클라우드 프론트 함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예제는 모두 클라우드 프론트 함수로 오른쪽 코드에서는 국가 코드가 독일일 때 독일 메인 페이지로 리디렉션하는 예제를, 왼쪽에서는 파일명 없이 호출하거나 파일 확장자 없이 호출하는 인덱스 페이지 요청에 대해 index.html을 호출할 수 있도록 돕는 URL 다시 쓰기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함수의 URL 리디렉션과 다시 쓰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캐시키 정규화, 헤더 조작, 상태 코드 수정, 요청 권한 부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제는 클라우드 프론트 함수 GitHub 저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클라우드 프론트 함수 람다의 엣지를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에서 코드를 실행하여 지연 시간이 짧고 성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 지정 코드가 실행되는 실행 위치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함수 실행 위치는 엣지 로케이션이고 람다의 엣지는 리전별 엣지 캐시에서 실행됩니다. 최대 메모리, 총 패키지 크기를 확인했을 때 클라우드 프론트 함수의 경우 웹 요청의 경량 처리에 이상적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네트워크 액세스 또는 더 긴 실행 시간이 필요하다면 람다의 엣지를 활용할 수 있겠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웹 워크로드를 서비스한다고 했을 때 모니터링 부분도 꼭 필요한 항목이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례는 모니터링에 대한 것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콘솔에서 다양한 레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캐시 통계, 사용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클라우드 와치에 수집되는 지표를 통해 클라우드 프론트의 트래픽 추이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프론트의 로깅을 통해 컨텐츠 전송에 걸리는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클라우드 트레이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프론트 API로 전송하는 요청을 캡처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프론트의 일반적 사용 사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로의 전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실제 전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환 후에도 시스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각 단계에 필요한 업무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첫 번째로 비즈니스상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CDN 공급 업체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로의 이관이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소한의 영역만 주는 것이 전환 과정에서의 챌린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도전 과제를 파악한 후에는
마이그레이션 범위를 정의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개별 태스크로 세분화하고 각 팀에 할당하여 수행 가능한 수준까지의 범위를 지정하는 과정이 행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CDN 벤더 종속성이 많지 않은 단순한 웹 워크로드의 전환의 경우 CDN 설정 분석, 동일한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 생성, 클라우드 프론트의 도메인으로 DNS, CNAME 레코드 변경 등의 범위가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위 수준의 디자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에지이즈 시스템과 구현하고자 하는 투비 시스템의 상태,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DP를 활용한 클라우드 프론트로 서빙되는 로그인 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면 아마존 코그니토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권한 부여는 람다의 엣지를 통하게 하도록 하는 디자인 설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 정의가 완료되었으니 업무를 분담하여 실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여 스프린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제 명확하게 정의되고 문서화된 계획이 있으니 팀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됐겠죠? 전환을 위한 구성원들에게 액세스를 활성화하고 전환할 때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와치, 다이나트레이스, 캐치포인트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클라우드 프론트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합니다.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전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CDN을 활용하고 있다면 레거시 설정을 분석하고 이를 클라우드 프론트 기본 기능을 활용할지 람다의 엣지로 구성할지 여부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 후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생성하고 캐싱 정책을 정의, 보안 제어를 위해 와프 도입, 오리진 액세스 제어, AWS 서티피킷 매니저를 통한 인증서 관리, 람다의 엣지로 로직 재구성을 하는 파이프라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테스트 환경을 위한 스테이징 배포 환경을 구성하고 충분히 테스트한 후에 클라우드 프론트로 전환합니다. 전환 시에는 점진적으로 트래픽을 레거시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로 옮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환 후에는 준비 단계의 가시성 확보 부분에서 구성된 내용을 토대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깃과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에 빌드 구성 문서를 배치하여 변경 내용을 추적하고 이전 버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후에는 레거시 설정들을 정리합니다. 마이그레이션 후에도 성능 보안에 대한 모니터링은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와치 지표를 통한 알림 설정이나 배포 자동화, 워크로드의 비용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요금 알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긴 글을 한 장의 장표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을 텐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한 웹 워크로드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13개의 리전별 캐시, 450개의 팝이라는 글로벌 엣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CDN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웹 워크로드를 전환 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안, 성능, 비용에 대한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하여 정적, 동적 컨텐츠 캐시, 접근 제어, 오리진 장애 조치, 헤더 조작 등의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크게 3단계로 구분되는 전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세션이 웹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프론트로 전환하려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외 에브리 앱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AWS 스킬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WS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